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일 12시 12분이고요. TK이락 코드번호 105740입니다. 자, TK이락이 좀 오늘 처음 브리핑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좀 없는 종목들이고, 제가 이전에 좀 동아화성에 관련돼 가지고 브리핑을 좀 드렸었잖아요. 11월부터 드렸다가 지금 이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좀 그 다음 종목이 아무래도 이 DK락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사실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건 좀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시기적인 문제이냐, 그런 것들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K락이 어떤 기업인지는 반드시 우리가 알으셔야겠죠. 일단 먼저 실적부터 좀 보면은 뭐 시가총액 1200 종목답게, 소형주답게 실적이 막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이 700억 원에서 98억 원 정도 나온다. 자,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굉장히 좀 소형주 치고 적자가 나지 않고 있고 재무 안정성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구나. 자산 총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본이, 이 회사의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살림을 잘하는 회사거든요. 이 정도 부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부채가 300억까지 좀 올라온 200억, 200억, 그리고 1000억, 1200억인데 300억. 이 정도면 진짜 적정 수준을 부채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30% 정도다 하면은, 살림을 굉장히 좀 잘하는 회사다. 그러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유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유보율, 회사에 그 사업을 한 다음에 영업이익을 좀 저금을 하는, 회사에 유보를 시키는.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도 어느 정도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주주의 주주 친화적인 그런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EPS도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EPS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죠? PER이 낮아진다. 지금 EPS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EPS 2019년도 12월 EPS가 19년도 1028원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EPS가 지금 14배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시장에서 요즘 시장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재무적으로는 금액적인 측면에서 여기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 소형주답게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은 조금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좀 이제 금액의 규모 크기는 조금 적은데, 재무의 안정성 같은 걸로 좀 평가를 하자면 좋은 종목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2020년도, 2021년도 영업이익이 조금 달라지죠. 추정치를 보면은 아무래도 작년만큼은, 2019년도만큼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영업이익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훼손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낮아지겠죠. 이 기업의 외형 축소가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업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사업을 어떤 산업을 영위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 미래에 대한, 이 회사가 어떤 산업들을 진행을 하고 실질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산업이냐, 자, 해양 플랜트, 원자력, 화력, 수소 발전 설비, 반도체, CNG, 수소용 자동차 산업, 뭐 다른 거는 사실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소용 자동차 산업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 정유시설, 대형 플랜트,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직까지 좀 경기 민감 산업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겠구나. 이번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훼손이 좀 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납득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안 그런 기업도 뭐 많지만 대부분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9월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좀 감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객 다변화 및 중동 지역에서 관련 매출이 조금 증가가 됐고, 미국 지역에서는 매출 감소로 영업이익이 좀 감소가 됐다.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장기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수소 관련 산업에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자, 어떤 성장성이냐? 수소 전기차용 온도 감응식 압력 안전장치 KGS 인증 획득. 자, 이런 부분 보니까 수소 연료 탱크 온도 상승 시 자동 압력 조절을 하고 수소 탱크 폭발 방지를 안전성에 필수적인 그런 그러면은 야, 이 수소 전기차의 필수적인 부품이 되겠구나. 그렇죠. 수소 연료 전기차의 수소 연료 탱크에 장착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으로 계속 이게 이 회사가 수산업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뭐 특수학금 자체 개발에 완성도를 올렸다. 수소 전기차 넥소에는 3개의 수소 연료 탱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각각 탱크 입구에 온도 감응식 압력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연료 압력을 해소한다. 수산업에 사용되는 튜브 피팅과 ORFS 피팅을 유로수소 동력 자동차 형식 승인인 EC79 인증을 획득을 했고, 동종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종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독점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 전지 차량인 넥소의 연료 공급 모듈 8가지 부품 및 수소연료 전지 관련 제품에도 피팅과 밸브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동종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수소 산업이 수소차, 수소 연료 탱크 그런 것들에서 이 부품이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안전성에서 물론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거 없이 만들면은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아무도 수소차를 타려고 하지가 않겠죠. 결국엔 이 부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 자, 미국과 일본 독점 수소차 부품 국내 최초 국산화. 자, 이 기사가 6월 30일. 아까 이 기사는 보면은 2020년 10월 6일에 나온 기사고, 이거는 6월 30일 기사입니다. 디케일하게 국제과제로 착수한 수소 충전 소용 700바급 초고압 밸브 수소 충전 소용. 자, 이제 현대 넥소에도 독점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수소 충전 소용까지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기대감들을 좀 유지가 되는 것들이 아닌가. 자, 지금 이제 넥소 말고도 현대 입장에서는 수소차 라인업을 좀 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등에도 피팅 밸브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 자, 수소가 이제 한 2월 5일 되면은 본격적으로 법제화가 돼가지고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좀 부각이 될 겁니다. 자, 수산업 활성화 정책의 사업 확대 기회가 커진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2월 5일에 우리가 2월 5일에 시행하는 수소법, 수소법이 이제 시행을 해요. 뭐 2월 15일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1월 15일이나 1월 25일, 뭐 2월 5일이냐, 1월 15일이냐, 뭐 그런 얘기는 좀 있는 상황들인데, 자, 6월 수소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률이 제정이 되면은, 자,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자, 이거는 온도 상승 시 자동 압력 조절이 필수. 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안전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되면은 이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소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산업이 성장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DK락이 앞으로 향후 좀 이 수소 쪽에 넥소를 좀 공급을 하고 두산 퓨어셀 그런 쪽에도 납품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안전적인 법률이 좀 시행이 되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DK락에 납품하고 있는 이 부품들이 좀 부각이 돼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
약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대비해가지고 PER이 뭐 14배다. 조금 살짝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허용치 내에 있는 부분들이고 굉장히 향후의 성장성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요인들이에요. 자, 수소법도 수소법이지만 현대자동차그룹에서 탈디젤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친환경차의 라인업들이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 친환경차를 2025년도까지 44종으로 확대를 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17종의 라인업을 구축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소 산업에 대해 가지고 자동차 라인업이 좀 증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두산 퓨어셀 수소 산업들이 성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회사도 같이 성장세에 올라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뭐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뭐 볼 수 있을 만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 회사를 믿고 차트는 사실 크게 성장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차트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기술적인 포인트는 잡을 수가 있겠지만 떨어지면 올라온다고 생각해서 저가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잡으려고 하시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 뭐 일단은 포인트적인 부분에 좀 보자면 지금 여기서 좀 반등이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16,000원 부근 16,000원 부근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여기 이 대응선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들 최근에 시장에 의해서 살짝 꺾이긴 했는데 이거를 좀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흡사한 게 동아화성이랑 이전에 좀 흐름들이 약간 흡사한 것 같아요. 살짝 뭐 추세적인 부분들도 깨질 수는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을 보면 살짝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지지 구간에서의 좀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고, 여기 포인트들을 보면은, 자,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이 매물대가 하루 만에 좀 급락이, 시장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금방 되돌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좀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종목이다 라는 걸 브리핑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면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월 2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이날 같은 경우는 장이 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7시 한 40분 9시 이전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딱 땡 치면은 영풍재지 현재가 6,650원 1차목표가 6,850원 손절가 6,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지연은에너지 현재가 3,280원 1차목표가 3,380원 손절가 3,1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추천드리고 9시 5분에 영풍재지 바로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호가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GNN에너지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이 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여기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다, 이렇게 또 알려드리거든요. 저희가 매일매일 조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그날 바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좀 단기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리딩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하루에 3종목, 2종목이 나갑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2종목 나가는데 이렇게 수익률, 솔직하게 손실이 난 종목들 어떻게 손실이 났다, 그런 것들 이렇게 수익률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좀 뭔가 난 공부라든가 좀 수익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